골프 연습장에 지금 제가 왔거든요. 예, 골프 하와이 연습장은 또 어떤 모습일까? 네, 여러분들도 뭐 궁금하기보다는 어떤 모습으로 연습들을 할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한번 그린에 나가기 전에 연습을 조금 하고 나가려고 오늘 왔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골프 연습장 한번 여러분들에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하와이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사 내용들이 지금 횡설수설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값이 올라가야 되고요.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집값이 당연코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요. YTN 뉴스 내용을 좀 볼까요? 수도권 아파트값 회복세, 가계대출 오름세 계속이다. 이 말은 대출이자는 계속 오르는데 수도권 아파트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회복세라면은 이제 옛날에 올랐던, 문재인 때 올랐던 값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그동안 떨어졌던 게 다시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다. 뉴스나 언론,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요즘 많이 접하고 계신데요. 불편합니다. 예. 어디가 진실인지 모르지만 유튜브나 여러 전문가들 내용들을 뭐 수시로 보고 계실 텐데요. 반반입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줄고, 그렇죠? 이제는 뭐 팔리는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물건은 대량으로 나오고 있고, 중복이 아닌 송파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800세대였는데 100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엊그저께 7만 세대가 물건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 7만 5천 세대까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문과 뉴스, 언론들은 이거 좀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뭐의 통계와 자기들 생각, 누구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죠. 어쨌든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저는 해드리는 입장이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의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고가 평균을 비교해봤다. 올해 거래된 최고가 평균은 전고점 대비 85%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을 올해 11억 원대로 전고점의 88%까지 회복했다. 예를 들어서 20억이었는데 한 30% 떨어졌었죠. 그래서 16억에서 17억, 88% 회복이니까요. 18억 위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나 굉장히 수도권 라인에서 핵심 지역인 용산구는 97이다. 강남구는 96이다. 전고점을 넘볼 정도로 많이 올라섰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서초구, 송파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량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싸게, 아래층은 더 싸게 이렇게 계약이 돼서 속속 지금 매도 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통계를 뒀는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지만은 잘 보시고요. 손가락 좀 퉁퉁퉁퉁 튕겨서 어디가 진실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경기도 아파트 값은 올해 5억 2천만 원대로 전고점의 83% 수준이 됐다. 이렇게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를 않고 있다. 당연히 집을 사면 어디서 돈이 납니까? 자기 돈은 미국은 20%, 한국은 적어도 한 40% 가지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가계대출, 대출이라는 거는 그러죠? 레버리지,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다 보니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그러면서 꺾이지 않고 있다. 주택시장이 살아나니까 이자의 이자, 대출의 대출, 더 많은 빚이 늘어나고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 6,216억 원에 달했고요. 보름 만에 8천억 원이 또 넘게 급증을 해서요. 5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집을 사는 거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집을 사는 겁니다. 오르든가 말든가, 돈을 많이 더 파는 사람이 벌든가 말든가, 파는 사람은 고맙죠.
주택담보대출이 6천억 원을 넘게 늘면서 전체 대출 규모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분 이화여대 교수 석병훈. 저는 굉장히 정확하고 바른 말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떤 프로에 나가서 싸우는 걸 보고 제가 나이 좀 있으신 분인데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땡땡. 네, 그분 말씀도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공방전이 서로 막 이어지면서 헷갈리기도 했는데, 이분 얘기는 대출을 있는 대로 받아서 지금 주택을 사는 것이 나중에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난 다음에 주택을 매도하고 나면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많은 수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월급 받고 일해서 돈 벌기보다는 차라리 2천을 벌든 1억을 벌든 부동산을 사가지고 이자 비용 빼고 등치득세는 계산 안 하냐? 등치득세 계산하고요. 이사를 가게 되면 또 이사 비용도 나가고 브로커비도 나갑니다. 부동산 피. 예, 그래서 10억대, 20억대 종류가 틀리죠. 엄청 많이 나갑니다. 20억대는 매도까지는 아니어도 1억. 예,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계산을 잘 놓고 있는 건지, 만일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계산을 하고 무턱대고 하는 것인지 좀 생각을 좀 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제 내용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신용대출도 3천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이 1년 10개월 만에 반등하게 됩니다. 정부의 관리 강화에도 끔찍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주택을 사들이고 있는 2030인가요? 왜 2030에게 나를 싫어하고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웃으면서 비아냥거렸다는 둥 웃지도 못하냐? 참네. 정부의 관리 강화에도 하여튼 끔찍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신용대출까지 늘면서 가계 빚 부담은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조금 겁이 났습니다. 볼까요? 원희룡 장관, 세금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시기에 공급 대책은 없다. 이건 뭔 말이에요? 공급을 안 한다는 겁니까? 집을 270만 공급. 이거 어디 간 거예요?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공급 주체의 과도한 자금 위축을 풀어주는 등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지, 세금 완화 등을 통한 수요 진작 등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씀들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집을 안 짓겠다는 겁니까? 원 장관은 18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이달 말 발표될 공급 대책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는 전반적으로 총량을 확보해주고 공공에서 택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들을 전방위로 찾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비아파트는요, 건축 규제 완화로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비아파트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며 아파트, 비아파트 공공에서 공급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고요. 작년에 인허가 받았는데 착공 안 된 가구가 많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돈이 있어야 뭘 짓고 완공을 하죠. 세금 규제 완화 등 수요를 진작하는 방안은 다주택자를 자극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원장관의 판단이다. 자, 앞의 내용은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분석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인데, 쉽게 이제 뒤로 가면은요, 원장관의 말은 조금 거래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라는 다주택자 대거 집 사게 하는 그런 정책을 정부는 따라가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는데, 여태까지 다주택자들 봐주고 세금 다 혜택 줬죠. 양도세도 그렇고 그리고 대출도 해주면서 집 사라, 전매도 다 풀어주고, 이건 뭔가요? 대신에 청년층이 결혼 전 소형 주택 등을 구입 시 향후 생애 최초 자격이 박탈돼 매수를 주저하는 것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거는 잘 해보세요. 최근
특례 보금자리론 등 주택 수요를 부추긴 대출 상품은 손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안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야기 하면은 은행들은 여러분 아시죠? 하기 전에 벌써 공문 다 받고 진행 벌써 들어가요. 한두 번은 은행 제가 거래를 합니까? 아유, 수십 년을 한 사람이라 아주 야가 빠졌죠, 은행들이. 자, 원장건은 특례 보금자리 예측보다 많이 나가면서 전국 청약들 몰리다 보니 국지적 가격 상승이 나타나서 불안 심리를 건드리는 면이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특례 보금자리론, 50년 만기 등을 미세 조정하는 쪽으로 공감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핑계죠. 특례 보금자리 50년 만기 이거는 벌써 조정 들어갔고요. 은행에서 돈 안 줍니다. 얻기도 어렵고. 그러면 갑자기 또 집을 사지 않으므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전세자금 지금 이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대출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대출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한 거 좀 됐습니다. 겁도 나죠. 이래서 부동산이 떨어지거나 이거 못 잡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말은 70%인데 제가 볼 땐 90% 아닌가요? 부동산. 세계에서 아마 그 중국이 높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동산의 애착이 대한민국이 1등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사랑을 나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을 놓읍시다. 사랑을 놓고 현찰을 사랑합시다. 자, 오늘 원희룡 장관이 이상한 소리 빚내서 집 사라식의 공급 대책은 없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들어가 보니까 빠져나갈 군용수를 다 마련해 놓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이창용 총재, 추경호 장관, 원희룡 장관 어떤 말을 해도 미꾸라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만 할 수 있는 상황인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똑똑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마할로.